일단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타카 아저씨하고 또 우리 예지 다람쥐는 일요일에 석촌 호수를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두 네네. 분의 사진이랑 영상 좀 감독님 보여주시면, 그거 보여주시면 두 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예. 저는 어제 원래 갈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의 처음 가봤어요, 이런 현장은.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이렇게 많구나. 많이 오셨구나. 정말 거기서 그 열기랑 그 뜨거운 그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냥 사진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랐고, 그리고 이제 막 가면서 그 인파에 그렇게 떠밀려서 막 가본 적도 처음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천리길도 마다하고 여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 돼서, 그렇죠. 네, 예.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인사도 하고, 네,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반가웠습니다. 예. 아니, 인파가 타카 아저씨도 어마어마하긴 알아본 사람 합니다. 있지 않았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참 열정, 네. 열정, 한동훈 열정.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 음,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사기 경선이 아니었으면 진짜 재밌는 게임이 됐을 건데, 맞습니다. 해볼만 했지. 해볼만 하고, 또 이재명이 저 괴물정권 탄생에 반드시 막을 수 있었는데, 네. 이런 모든 그 가슴속에 엉어리진 것이 한동훈 외치면서 맞아요. 예. 또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또 안타까움을 김문수로 또 외치라고 얘기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네. 참 사기 경선했던 이 친윤 떨거지는 어제 내내 현장에서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친윤 떨거지의 경선 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친윤 떨거지가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진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여튼 타카 아저씨, 저는 요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기기 위한 기본값으로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친윤이 아니고 첫 번째가 윤석열. 윤석열과의 절연, 그다음 네. 자통당에 대한 네, 선긋기. 부정선거. 그죠? 네. 그다음에 하나가 네, 이제 저기 마지막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친윤까지. 친윤과의 절연은 이번에 사실은 아예 그냥 제대로 났어요. 네. 그러니까 친윤 구태의 척결이 없이는 승리가 안 된다 하고 그냥 그렇죠. 아예 딱 네네.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친윤 세력과 결별하게 되면은 5%에서 10%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무능한 정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참석하지 않았던 시기와 참석했던 시기하고 여론조사 결집하는 게 지금 틀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수층의 결집만 가지고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완벽한 단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선거 중간인데 왜 내분을 분란을 일으키는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다?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은 중도층이 그래 그래도 저 무능하고 위험한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있어서 쇄신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럼 저 사람이라도 믿고 우리가 투표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게 서서히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제서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사전투표를 하겠다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전화까지 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김문수 후보하고의 교감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투표 전에 어떠한 액션이 나오지 않겠는가, 조치가. 그것도 이제 김문수 후보 스타일로 보면은, 야, 권성동이 너 나가, 이런 것보다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로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는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여러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을 죽이려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들 네.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친윤계들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힘이 쪽 빠질 거라 생각을 해요. 자리가 쓸 자리가 없다니까요. 자통당 세력 믿고 할 수는 없어요. 자통당이 지난번에 총선 때 얻은 득표수를 생각해 보세요. 0점 몇 프로밖에 되지 맞아요. 않아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끄럽게 떠들어서 약간 시끄러워서 눈에 띄는 거일 뿐이지 저는 그게 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정치 보복할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동훈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과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가만히 놔둔다고요? 여러분들 뭐 어저께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하긴 또 최근에 보면 응. 이재명이 진짜 족족이 당하고 있거든. 그럼요. 한동훈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 네. 생각은 오히려 쌍권이나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아, 향해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생각을 할 수도 현실적인 있겠구나라는 위험은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해지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많지 그게 더 현실적인 위험이라 생각하지 당내에서는 어차피 이 정치 역학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뭐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뭐 근데 예, 근데 가장 뭐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시기 선택이다.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에 대한 개인 감정도 있는 것보다 앞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국힘이 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게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거죠. 그 저는 아마 메시지가 좀 이번 주 안에 전달됐으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가시적인 네. 뭐 선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나 하는 네.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국힘에서 그런 경선이 있을 수 있느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문제. 음. 국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어제도 저희들 석촌호수 갔을 때 우리 거기에 지지자 여러분들의 엉엉이 젓는 거. 맞아요. 네. 경선에 그 엉엉이 젓는 그 분노.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뭐 저하고 비슷한 뭐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씨 이라길래 왜요 이랬더니 왜 저래 똑똑한 사람을 왜 사람들은 국민들은 왜 몰라줘요 이러길래 국민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너무 얘기했습니다. 똑똑해서 그래, 들리는 거지. 그래. 저도 그래, 또, 지금 네. 보수가 보수 지지층이 그러니까 탄핵 반대 세력하고 탄핵 찬성 세력하고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보다 박빙 승부를 못 하고 지금 10% 가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그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싫어하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드디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윤 가신들 옛날에 그 김대중 가신들이 사퇴했었던 거지 아무직도 맞지 않겠다는 선언한 것처럼 이거 선언해라. 이것만이 마지막 남은 대선 전략, 승리 전략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분열시킨다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면서는 승리 전략이다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 후보가 되지 못했는가에 계속 대해서. 당해왔으니까 네, 사실. 지금 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이 87 체제를 종식하겠다고 한동훈 대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87 체제를 종식하는 거에 쓰기에는 하늘이 아깝게 여긴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87 이후에 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정말 우리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던 3년 임기 개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진짜 다람쥐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손에 손잡고 가서 반드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는 길이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도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선생님들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아, 그래.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애들을 마음껏 때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가장 크리티컬한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건 꽃꽃 문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는 숙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보수의 문제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정선거와 친윤과 이런 구태 세력들과 손잡고 같이 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김어준 대법관 숙였잖아요. 네. 반응이 안 좋고 하니까 결국에는 민심에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민하게 반응해서 본인이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철회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의 민심에 좀 더 이제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흠이 없는데 뭘로 정치 보복을 당하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흠이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만들어요. 그렇지. 이재명을 여러분 너무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비호하는 세력들. 네. 네. 그 사람들이, 저는 사실 최근에 계속 불탄핵 하잖아요. 탄핵만 하면은 기각을 당해도 20번씩, 30번씩 네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뭐,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죄가 없으면은 죄가 되게끔 법을 만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 네. 맞아요. 네. 본인 그러니까. 죄는 죄가 그러네. 아닌 걸로 법을 내가 만들게요. 얘기했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거네요. 다람쥐 팬덤을 형성한 죄. 가장 큰 죄가 되겠네. 아, 없는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석천호수에 그렇죠. 사람을 네. 너무 네, 많이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서문시장에서 서문시장이 생긴 이래로 성행 방해죄. 사람을 너무 많이 모은 죄. 그러니까 뭐 이런 죄를 예, 예.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지 음. 사실은. 그래서 아.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게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네네. 저기 지금 대선 전에 그 토론회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네네. 네. 저는 그 표정과 그 유시민 씨 그 말하던 말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오.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똑같이 해주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검찰 수사로 엮어넣지 않았냐. 아,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이 똑같이 네. 윤석열이 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명언을 특히나 남겼습니다. 유시민 씨 예. 같은 경우는 예. 한동훈 대표 굉장히 그렇죠. 안 좋은 사이에 네. 감정이 있죠. 감정이 네. 사이죠. 아마 한동훈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무고죄로 그럴 수 있지. 벌금도 맞았죠. 네, 맞습니다. 네. 벌금 맞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억하심정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시민 씨도 뻑뻑 지르다가 제대로 그리고 된통 걸렸지. 맞아요. 지금 진보 맞아요. 진영에서는 그 청담동 술자리를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뭐가 더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근데 그거 진짜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제가 본 게 아니라 뭐 소위 그걸 이렇게 계속 이의 제기하는 유튜브 언론사 뭐 그런 데서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저는 이미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끄집어낼까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윤통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유튜브만 봐. 각자 자기가 보는 유튜브만 보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를 그냥 대놓고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재명 후보를 파란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예, 그 얘기를 뭐 이준석 후보도 쓰고 뭐 여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다.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써 있는 옷을 입고 네. 2번 적힌 옷을 입고 네. 김문수를 외쳐주세요 하고 생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네. 주말에 안 쉬고 나오는 것도 사실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렇죠. 예, 예. 네. 왜냐하면 30, 40대 여성분들이 아, 사실 거의 그래요. 관심 없죠. 관심 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자꾸 맨날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누굴 찍어야 돼.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렇지. 찍을 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해요. 그럼 제가 딱 그렇죠. 한마디예요. 네. 나도 그래. 일단 나도 가세요. 그래. 뭐 누굴 근데, 찍든 간에 예, 가십시오. 일단 나도 그래. 투표하러. 그치만 나는 내 권리니까 난 하려고. 그래. 뭐 네.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해줘. 근데 이재명은 안 되지 않겠냐? 예. 근데 거기에는 다 대동단결. 막 그런 그럼. 분위기입니다. 요즘 네. 그래요. 예. 네. 그 오늘 나온 그 속보 하나를 보면 이게 이제 단독 뉴스인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네, 떴어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우리 얘기하지만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는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갔고 대구도 갔고 청주도 갔고 원주도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세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두 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절연을 해야 될 시점이니까 그분 후보님께서 못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방어막을 칠 테니까 후보님은 순차적으로 그 부분하고 다음은 부정선거 부분 그리고 친윤들 뒤로 물러나는 부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왔지 않겠느냐 발표를 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설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사전 투표 전에 아마 가시적인 어떤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며칠 안 한번 보고 남았어요.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29일부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전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사전 그렇죠. 투표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분은 부정선거 얘기 맨날 그런데- 하면서 네. 사전 투표만 했어 아주. 맞아. 우리 건성동 씨 네. 사퇴 요구는 했더니 건성동 씨가 기자들 질문에 이런 답을 했어요. 사퇴 요구한다는데 본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 그거는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얘기에 굉장히 한 사람의 생각이 뿐이다. 그분의 생각일 뿐이다. 근데 과연 그분의 생각일까요? 한 사람 그분 생각만이 아니라 43%가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 당원과 국민들의 네, 네.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권성동 참, 후보 네. 자체가 지금 자가당차이거든요.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선거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이재명에 대한 동시 퇴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도 같이 퇴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자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불성설을 하고 있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 저분이 물러나는 길이 지금 투표율도 올리고 이준석과의 마지막 단일화의 길도 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힘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퇴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투표율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지지율도 올라갈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건성동이 사퇴 안 해가지고 선거에 지면 네. 건성동이 책임이 있는 거 권성동 아니에요? 책임이지. 그렇죠. 그거는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윤만 뒤로 물러서면 5%, 10% 지지율 맞아요. 올라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분들이 버틸 어떠한 여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보면 네. 제발 내려와 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김문수 네. 후보하고 통화를 할 때 네. 그 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5%에서 10% 정도 네네. 그럼. 네, 올라갈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버티고 있는 거는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가 진짜. 뭐라고? 알량한 원내대표 알량, 자리가 진짜.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수표 지변 이거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너 맞습니다. 탓이에요, 너 탓. 그렇죠? 맞습니다. 요렇게 그러네.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첫날 한동훈 와. 대표는 광주에서 투표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광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우리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돌았지만은 어제 서울을 유세를 했고요. 그렇죠. 광주를 가서 사전 투표도 하고 아마 거기에서 처음으로 지지 호소를 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보면요, 네. 우리 한동훈 전 대표만큼 이렇게 우리 당에서 험지, 그리고 그렇죠. 중수청, 그 다음에 중수청이라 하면은 중도, 수도권, 청년, 여성, 네네. 이렇게 우리 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내비치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네. 보면은 계속 호남 가서 호남 인물도 띄워주고 같이 얘기하고 유세 도와주고 11월 달에도 작년 11월에도 그 중수청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간담회. 거기서도 정말로 마음 먹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분의 성정이 강강약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소외되거나 맞습니다. 신경을 많이 못 쓰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곳부터 네. 다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예,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할 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네네. 그 사람의 성정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지금 네.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광주를 한 번도 안 찾았거든요, 현재. 아직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광주의 분위기를 좀 녹여놓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올 수 있는 어떤 길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토끼 지키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네. 광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맞습니다. 여력은 없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김문수 거기서 후보가. 유권자들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가야지. 가야 된다고 가긴 생각을 가야지. 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좀 빠듯했고 또 보수 진영 자체가 이제 뭐 결집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TK나 충청권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맞습니다. 대표가 그런 호남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아, 한동훈 그렇죠. 대표의 지난번 이미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가서 하는 건 좋다고 보고 또 김문수 후보는 5.18 전에 좀 다녀오시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한 번 네, 또 다녀오시긴 맞아요. 해야 될 것 네. 같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역할 분담해야죠. 네. 저는 그렇죠. 그런 맞다고 네.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선거를 이게 총선이 아니니까 한 사람만 뛰는 선거가 아니라 당 전체가 해야 되는 선거라서 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난번 후보가 선거 네. 지역이 곡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전남 이번에, 곡성. 전남 곡성이 이번에 정창래 씨는 4번 내려갔답니다. 음, 4번 내려가서 지난번에 그 안타까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다독여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 광주 곡성 이런 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시면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은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주 네. 시민이나 호남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중도를 외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잘 결정하셨다. 역시 우리 친한 참모들은 참 유능하다. 그러니까요. 네, 젊은 네. 참모들이 그러니까요. 사고가 유연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네. 전략적이고 유연하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캠페인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은 마음이 드는 그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잘 하고 있는 리더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